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될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변호인들이 등록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만나볼까요?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출정 기록,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조사 횟수 및 변호인 입회 조사 횟수. 피부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지. 이와 관련된 기록들 전체를 요구하고 또 이번 이화영 사건에 대한 판결문 그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박균택 의원이 어제 저 영상은 뭐냐면 법사위 데뷔 전 법사위 소속이 된 민주당 의원인데 데뷔 전부터 이제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련해서 법사위원 자격을 갖고 여러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름을 쭉 봤어요. 이게 실제로 이들이 변호를 할지 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만 박균택 의원, 조상호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근데 현직 법사위원이 특정 인물, 당대표긴 합니다만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박균택 의원과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박균택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겸직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상호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도 현재 국회의장실에 제도기획 비서관에 임명돼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을 넣은 거는 아마 대장동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이번에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신분이 변화됐거든요. 본인이 물론 이 재판을 수사를 총괄적으로 해왔지만 결국 이제 아마 하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저렇게 자료 요청이나 등등 저런 변론 활동을 변론에 버금가는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변호인들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좀 볼까요? 여기 제가 짚은 여기 나머지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리키는 이태영 변호사요. 네, 이태영 변호사가 예전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이 인물이 지금 이태영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이 김성태 씨와 또 김용 씨를 연결시켜줬던 또 그러면서 같이 전화 통화를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엮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변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전체 어떤 명단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법적인 문제를 모르고 신청한 것 같은데 변호사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박균택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는 아마 변호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실제로 변호를 할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여기 보면 국회법상 겸직 위반이 되고 지금 조상호 변호사도 국회의장실 제도혁신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겸직 제한이 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법사위 데뷔 전 박균택 의원의 화면을 봤는데 물론 법사위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법사위 자체가 마치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이 돼서 대장동 변호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보시겠어요? 글쎄요. 어쨌든 이게 본인이 기소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당의 대표이고 이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 관련돼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인이 피고인 사건의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검찰을 상대로 한 질문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수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방식의 수사 또 위법적인 수사를 해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짚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사위원으로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라 지금은 초선의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스스로도 제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수사 과정에서 자료라든가 증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은 법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봅니다. 글쎄요. 그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지 이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많게는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한 일간지의 제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숫자 4를 써서 4법 리스크라고까지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 말고도 수원지법에 가야 되는 이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본인 입으로 경찰의 창작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화면에도 나올 테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인가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런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얘기예요. 유튜브 채널에 뭐냐면 이재명 대표 내가 불법 사채, 도박, 주가 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저 화면을 올렸는데 저거는 이제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고 저거 말고도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SNS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여론전이라고 보기보다요.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얘기들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뭐 그 이번 재판부에서 이완영 부지사 관련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은 전혀 검토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연관됐다고 판결문에 써 있지 않고 그건 뭐 관계가 없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여론이나 여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대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인정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좀 더 바로잡기 위한 본인의 어떤 의사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 재판부의 법적인 판단 말고 이재명 대표가 항변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짜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신 내게 해줬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고 이건 좀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남욱 변호사가 이거는 영화,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는 내가 상식적으로 경기도시장 이렇겠냐 이러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설을 지금 검찰이 쓰고 있습니까? 검찰이 무슨 소설 쓰고 있습니까? 검찰은 김성태가 한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을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저 소설은 누가 쓴 것이냐? 검찰이 쓴 게 아니고요. 김성태가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김성태는 조폭이라면서요. 조폭이 소설을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다라고 보는 남욱 변호사의 말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온 거고요. 그다음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경기도에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4조 1호에 도지사의 결재 사항이 있는데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지사가 전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 교류 및 국제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은 반드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800만 불이 넘어갔고 그런 것들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모든 묵인함과 지시하에 넘어간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위에 있었던 경기도지사가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경기도지사가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검찰은 증거, 공문, 국정원 문건 이걸 얘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일부 보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그 즈음에 했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나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당시 대북사업 성과 관련 기사를 SNS 수차례 공개한 이재명 대표고 그리고 1차 조사 때 검찰 결재가 올라와서 클릭만 했다. 내막을 자세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인가요?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예 이제 무능한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좋아요 눌러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고양이 토리가 뭐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마 클릭하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이재명 대표의 손가락은 유죄인가요? 이 손가락한테 죄를 물어야 되겠네요. 아니 본인의 이 뜻과 다르게 손가락에 클릭했으니까 손가락한테 유죄 물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경기도지사가 본인이 어떤 이름으로 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클릭만 했다? 그러면 왜 있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왜 있죠? 아니 그 지사라는 지위 그리고 그 지사가 정말 정부에서 많은 세금으로 월급도 주고 많은 비서관들 두리고 다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중요한 문제들 결정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이 뭡니까? 바로 클릭입니다. 예. 머리로 판단해서 결국 결재하는 것. 이 CEO가 되면요. 그 사실은 CEO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서명하는 겁니다. 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한순간에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결재를 하기 전까지는 상황 자체, 이거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짜고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보고받고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거예요. 그 클릭이 그냥 올라왔더니 그냥 클릭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 뭐 단돈 몇 푼 하는 것도 내가 다 챙긴다.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다 챙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경기도에 그 수많은 일을 하면서 결국 올라오니까 클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러면 예. 클릭만 하시나요? 지금도 그냥 다 결정한 그냥 본인만 클릭만 하시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제 최진봉 교수님 정리를 하자면 뭐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채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보고받은 적 없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누군가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밑에서 다 알아서 한 일이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건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치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건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컨대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쌍방울과 어떤 얘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쌍방울이 김성태 회장과 전 회장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사람이 실적의 결과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예를 들면 방북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또 기사에 나오는 건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쌍방울과 무슨 내막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제로 하는 거는 여당 쪽이나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다 보고했다는 전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심 재판부도 직접 보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암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혼자 어떤 실적을 내겠다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클릭을 했는데 내막을 몰랐다는 표현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걸 알았다 몰랐다는 게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그 담당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도 이제 슬슬 꿀을 채비를 갖추고 있겠죠.